안녕하세요. 저는 코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나이는 순조롭게 노년을 맞는 중인데 최근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주변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나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제게도 행복한 날들이 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조금 떠오르지만 한때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온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저 두렵기만 했던 시절이지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가진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가장 무서웠던 것은 주방에 가서 가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할 때 가위가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하지만 가위로 물건을 자르는 소리나 그냥 들려오는 가위질 소리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 이유는 제 과거에서 기인하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부부 생활의 과거 이야기죠. 제 남편은 동네 이발소를 운영하는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정성을 다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잘 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다정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저렴하고 싼 대형 브랜드의 이발소를 두고도 남편의 작은 이발소를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래도 남편의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하는 가게이다 보니 사람들도 대를 이어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동네마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하던 이발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랑방과 같은 곳이었죠. 이발소가 뭐가 특별해서 찾아오겠냐 하시겠냐마는 신기하게도 남편의 이발소에는 항상 맛있는 냄새가 술술 풍겼어요. 지나가던 타주인이 이게 무슨 냄새지에 기웃거릴 정도로 말이죠. 보통 맛있는 냄새가 나려면 음식점이어야 하는데 머리를 하는 이발소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니 궁금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런 남편과의 인연은 이발소와 관련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음식 잘하기로 소문난 우리 엄마를 수소문해서 직접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전 처음 보는 모르는 남자가 집 앞을 서송이고 있으니 무서워서 엄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었죠. 이내 집에서 엄마가 나오고 그 옆에 제가 따라서서니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아차 싶은 표정이지더군요. 그럼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엄마와 함께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최근 엄마의 건강이 위험해지면서 이발소에서 제공하던 간식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엄마가 레시피를 알려주었지만 자신이 요리하면 엄마처럼 맛이 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 도움을 청하러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남편은 거의 일면식도 없는 우리 앞에서 다시 부탁한다며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는 저도 사정이 안 됐다 싶었는데 정이 많은 엄마는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발소면 이발소답게 머리나 잘 자르면 되지 음식이 뭔 상관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바로 앞에 두면서 자랐습니다. 그땐 왜 이발소에 이런 간식들이 만들어놔야 하는지도 몰랐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젠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발소에 간식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의 쉼터를 자처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희 이발소를 동네의 사랑방으로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동정심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남편의 절실함이 말에서 묻어나왔어요. 처음에 고민하던 엄마는 이내 남편의 부탁을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둘은 동업자처럼 이발소에서 일을 함께 시작했어요. 엄마는 자신의 가게도 아닌데 남편의 이발소 간식을 항상 정성스레 준비해 두었어요. 엄마도 아셨던 거죠? 사람들이 그 이발소를 어찌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요. 절벽에서 천천히 넘어가듯 놀라운 전개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집착은 곧 지나칠 수 없는 강박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관심과 사랑은 더 이상 달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그의 모습은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지독하게 후끈후끈 타들어오는 집착은 그녀가 선택할 수 없는 끝없는 압박으로 남아있고 마침내는 여러분을 손에 쥐려 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상황까지 이르러 버릴 것입니다. 권력이 강한 집착에 저항하는 엄청난 강음 역시 없습니다. 절망적인 전형이 클리셔처럼 다가오지만 그녀가 끝내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너무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까지 이야기됩니다. 이제 남편의 집착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미지수이며 그 여정 속에서 캐릭터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앞이 기대됩니다. 함께 극심한 감정을 느껴보며 현실에서 벗어나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세요. 최근에 제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이발소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랐어요.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아직 못 듣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분이 자아이유, 부인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구하셨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그런 말을 들으면 집에 와서 싸움을 일으키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에 웃어? 네 남편인데 바람 피우려고 그러냐? 라고 싸우는데요. 처음에는 이해 못하고 달래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이러다가 집을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혼란스럽군요. 그렇지 않다. 그의 헌신적인 노래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노래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입에서 나온 것 같았고 그의 음악은 내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넘쳤고 그의 노래는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노래에 빠져든 것을 깨닫고는 조용히 곁에 앉아서 그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부르는 노래에 정말로 홀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노래는 나의 삶에서 빛을 비추고 나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노래에 감사하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딸이 나와 똑같은 것들을 하는 거야? 언제나 아빠가 이 세상에 없으면 내게 그런 말을 해왔어.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머리를 길게 키우고 싶어. 남편은 나를 닮은 딸도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지 못했어. 낯선 남자 아이처럼 가만히 하고 있었어. 머리를 길게 자란 것만큼 거기서 가져다가 자르기 시작했어. 그 모습을 내가 무시할 수 없었어. 딸의 한마디만 견뎌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어. 이 자리에서 내가 꿈을 포기하면 나의 딸도 저 자리에서 포기하게 될 것 같았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딸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야 했어. 그래도 딸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난 외로웠어. 가족이 남아있지 않아서 공허함에 파묻혔어. 남편은 그냥 나이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그 말만 뱉었어.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도 그의 속삭임은 여전했어. 봐봐, 이제 장모님이 없으니까 너밖에 남지 않았어. 알았지? 너의 작은 딸도 나처럼 널 이해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너는 가만히 내 곁에 있어. 머리카락을 좀 땡기기 전에 자신 있게 있어. 장례식장에 있는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언제나 손에 머무르던 미용 가위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에 마음이 떨렸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요즘 유명한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에 제 마음이 뭔가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나가서 아이를 몰래 보육원 앞에 놓고 돌아왔어요. 딸아,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엄마가 할머니를 맞이하러 멀리 나가서 돌아올 테니까 자기를 착하게 기다려. 알았지? 돌아올 때는 맛있는 것을 많이 사올 테니까. 처음에는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듯이 울면서 손을 놓지 않았지만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파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부드럽게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보육원 직원에게 딸의 손에 쥐어준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딸아, 엄마는 3번만 자고 올 테니까. 여기 있는 종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른에게 건네줘. 알겠지? 여기 엄마 팔찌에 기억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밥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야 돼. 아직 어린 딸이기에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 손짓을 통해 이해한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보육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빼서 딱 걸쳐주고 다른 정보는 하나도 없이 그냥 이름 하나만 적어서 보냈어요. 편지 봉투에는 약간의 돈도 넣어 두었습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해고지라도 할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뒤를 돌아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하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을 이렇게 내 품에서 놔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딸에게 미아 팔찌를 해준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내 사정으로 버렸으나 너에게는 이름을 지어준 엄마가 있다는 마음이었죠. 이날은 제가 제 손으로 내 핏줄을 끊어냈고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내 잘못을 손가락 하나까지 나를 쏙 빼닮은 아이를 잘라내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비록 나는 아이와 이별하는 방법밖에 선택하지 못했으나 아이만큼은 어디 있더라도 항상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이가 어디 있냐고 나에게 따져 물었지만 저는 모른다는 대답밖에 들려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 입에서 아이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닥달하면서 나를 괴롭힐 것도 뻔했으니까요. 아이를 보낸 다음에는 정말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살았었네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다행히 떠나보낸 아이 이외에 자식 소식은 없었고 나는 그 빈자리에 허전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6달 후 남편이 우리 집을 찾아오길래 당황했어요. 연락 없이 돌아온 그는 치료 가수로 말이죠. 사실 치료다운 것이 동료님에게 하나하나 작업해야 하는 일리가 없기에 그 가운데 청보회라도 한번 총하나에 대해 이성한가 생각할지 시했습니다만 저에게는 말려야 할지가 충분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간을 지난 6달 중에는 옆에서 표현하는 것을 더욱 개발하지 못하면서 소녀에게 이어질 일이 아닌가 생각해왔어요. 이후 나는 소매업에 종사하던 가람이 되어가는 것이 생명이 생맴되고 미인들도 만의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봉이 나에게 정신 제일 빠진 노을문과 함께 막 해석하는지에 담아내는 것이었으니깐 생각해주세요. 헌재 마음 한도 경허하자면 내가 모든 일에 처리하고 잠시 좋아진 것이 있다 실이 있으니 내가 어른보 물직 상대에게도 전황은 것으로 생각하고 제지의 날은 성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우선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세요. 여사장이 저에게 건네는 것은 한 여자의 신분증과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여사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런 제 모습에 대해 왜 그렇게 보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 묻었을까봐 제가 그렇게 힘센 사람으로 보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히 생각되는 것은 우리 딸의 신분증과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통장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딸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넘기는 행동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쉽게 신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장에게 왜 이런 것을 주는지 물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여사장은 솔직하게 우리 딸이 병원에 있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가 이미 8년 전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고마워했습니다. 여전히 남편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거나 살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운 나에게 마침내 사장님은 안전한 피난처이자 보호막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이 일에 대한 불평 불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고마웠으니까요. 사랑스러운 딸을 병원에 방치할 순 없고 거기에 아직 어린 딸까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장님의 딸을. 식과는 상관없이 돈이 점점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혼자 원룸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돈이 적어서 대출을 많이 받을까 고민했지만 사장님은 내 속을 알아차려 주던데요. 어느 날 사장실로 호출되어서 봉투를 받았어요. 사장님은 너 요즘에 쟤 바라보러 다니는 날이 있나 봐. 이거 조금 털어서 써봐. 많이 줄 순 없으니까 보증금에 넣어봤어. 첫 집은 월세로 들어가 보고 보증금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내 돈과 이것을 합치면 꽤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사장님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남편 덕분에 사랑을 잃었던 내게 다시 믿음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사장님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으로 인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걸 매일 보니까 그런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쩌려고 했을까? 변명하지 말고 고마워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너무나 감동했죠. 그래서 집을 구하고 난 후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땐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사장님의 딸 사진을 보면 버린 딸이 생각났어요. 몰래 찾아가 본 적도 있지만 이미 딸이 보유권에 없다는 말을 들어서 이제는 그냥 잘 지내겠지 생각만 하고 있었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센서의 등이 몇 번씩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밑에 고양이라도 지나다니나 싶어서 한 번씩 등이 켜질 때 밖을 지켜보곤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공장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워낙 많이 사니 날쌘 도리가 왔다 갔나 보다 싶어서 그냥 다시 일에 몰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귓가에 선명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근처는 모두 공장지대라 주거지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기 소리라니 이상했죠. 혹시나 귀신 웃는 소리인가 싶어 조마조마 마음을 하고 손전등을 들고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심호흡도 했었죠. 하지만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에 가까워질수록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거든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확 비추자 빛에 놀란 사람이 얼굴을 가리면 서서 있더군요. 아기와 아기 엄마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건물에 들어와 있는 거 불법 침입인 거 알고 계시죠? 여자가 놀라 아기를 품에 안았으나 그녀의 행동은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 보이기는 했지만 보리보리고 사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가 예전에 지내던 컨테이너에서 몰래 생활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녀가 회사 사정을 알아들었을까 걱정되었죠. 그래서 우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하는 제 모습을 본 아기 엄마는 놀라 막아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구해주세요. 여기 나가면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잘못했음을 압니다. 용서해주세요. 아기 엄마가 큰 소리를 지르자 아기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엄마가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는 듯 했어요. 아기가 울자 돈 내 엄마가 되었던 적 있는 사람으로서 아기의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제게 꿇어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했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연히 지나다니다가 들어왔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왔지만 정말 편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사과드립니다. 저는 내가 잡혀가면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부디 이해해주세요. 지금 당장 정리하고 물러날게요. 아기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사장이었다면 다르게 대해주었을 것 같았지만 사장도 아니고 문제를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좋게 대화하고 해결하고 싶었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혼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니 제자리를 못 잡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기 엄마가 자신의 팔을 만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손목에 끼고 있는 팔찌를 보았어요. 그 반짝이는 팔찌는 제게 익숙한데 그 팔찌를 향해 빛을 비추며 의아해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팔찌를 돌릴 때 책 한 권이 보였어요. 그 책에 적힌 세 글자는 10년지였습니다. 제가 손으로 미리 쓴 서류를 발송해야 했던 건 제 딸의 이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뛰는 것을 참으며 눈물을 삼키고 아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언제 태어났는지 또는 자라난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호구조사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입에 레이떼나를 열지 못했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읽은 지 딸은 서서히 말을 꺼내더군요. 태어난 곳은 모르겠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나이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아요. 그저 버려진 날들에 해당하는 편지에만 적혀 있어서요. 제 엄마는 버린 일들이라도 남겨주고 싶었는 것 같아요. 팔찌에 새겨진 석자가 제 이름밖에 알지 못해요. 팔찌가 작아져서 펜던트만이 남겨져서 늘어난 줄을 쓴 채 계속 차고 다니며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 그랬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말하는 여자. 나의 딸 그저 팔찌에 새겨진 이름 석자만이 내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듣자 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내 태도에 깜짝 놀란 딸이 나를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하나의 단어만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맴돌았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 후 어떻게 자식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예전부터 고민해왔지만 딸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곧 미안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갑작스런 사과에 놀라 말리려는 딸이 제 입에서 나온 따뜻한 소리에 놀랐다. 석자라는 이름을 듣고 누군지를 눈치챈 듯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아이와 몰래 도둑처럼 살았는지. 분명히 버릴 때도 이런 걱정을 했지만 딸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너무 가슴 아프네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울고 있던 제게 딸이 팔을 벌려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엄마야, 왜 우세요? 왜 늘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이제 나도 성인이에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도 엄마가 남긴 편지를 봤어요. 원장님이 학교에 입학하러 오셔서 그때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나를 키울 걸 그랬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되어보니까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돼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나를 달래주던 딸의 모습에 더욱 눈물이 나왔어요. 그날 우리 둘과 손자, 손녀 넷이 함께 안아주며 오랜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정말 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딸을 찾은 소식을 먼저 원장님께 전해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딸을 반겨주셨어요. 원장님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딸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람이야. 거머리 같은 내 아빠의 집착에 고난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야. 우리 공장에 오기 전에는 더 좋은 사람이었단다. 지금은 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 고난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중이야.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피 같은 딸을 보호원에 보낼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 너는 이해하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딸에게 엄마인 나의 입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해주며 엄마의 입장도 이해해주길 부탁했어.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듣던 딸도 사장님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딸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빠라 할 수 있어? 라며 엄마가 어떻게 참고 버티고 지냈는지 물어봤어. 그런 사람은 콩밥을 먹인다는 걸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거야? 얼른 그런 사람과 이혼해야 해. 바로 해. 오랜만에 만나는 딸이 상당히 실행력이 강한 사람인 걸 알았어. 예전에 나가 정한 결정처럼 곧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었어.
엄마가 적금 금지에 대해 피해 말렸으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엄마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길래 남자들이 신경을 썼다고 바람을 피웠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했나. 엄마가 남자를 만나서 양다리도 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혼 가능한 거야? 엄마, 이제는 내 삶을 사려. 똑바로 살아. 그런 딸의 말을 듣고 나는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싶기도 했어. 그 옆에서 딸을 보호해온 사장님은 정말 맞단짝을 만나게 되었다며 딸에게는 공정운영까지 각오시키길. 선생님은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만 딸은 사장님이 가르쳐준 것을 잘 배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사장님과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짓고 있는 딸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장님은 저와 딸을 불러 모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도 돈을 벌었으니 노후를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데 내 딸도 항상 지켜봐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 둘에게 공장을 맡겨보려는 거야? 상환금은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갚아 나가면 돼. 난 내게 공장을 주는 게 아니라 잘 운영해서 부자가 되면 함께 즐겁게 지내려는 거야. 날 믿어. 너희 손주를 걱정하지 말고 사장님은 손주도 자신에게 맡기고 공장을 함께 운영하라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장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안아주었지만 그 모습이 어색해하는 사장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장님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24시간을 보내며 몇십 년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새롭게 시작해보자고요. 선택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약속한 것처럼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길을 걸어보자. 엄마와 딸, 그리고 손주까지 함께한 이 가족은 더 이상의 죄책감을 떼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과거를 되돌아본 뒤에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기로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두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힘차게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두 손을 맞잡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자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여유롭게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합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 보아요. 잘라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현재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이라서 싹둑 잘라내기 어려웠지만 이제 남편 세기를 다 잘라내면 정말 속이 펄럭 뚫릴 것 같죠. 그리고 가위에 대한 트라우마도 조금씩 치유해 나갈까 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순 없으니까요. 하늘에서 제 애절한 마음을 아시고 딸과 이렇게 재회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재회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을 마음껏 즐기시고 항상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